네, 이번 시간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원가 계산이 있고요. 정상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이 정상 원가 계산은요, 다른 말로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정상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 같은 거고요. 실제 원가 계산은 글자 그대로 실제대로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합니다. 예, 실제대로 했으니까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원가 계산은 정확하긴 한데요. 예, 원가 계산을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시점이. 그래서 원가 계산을 늦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요게 단점이라서 이걸 극복하려고 나온 게 정상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원가 계산을 좀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빨리 하기 위해서. 대신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 예정 원가 계산이 어떤 말로 하면 예상 원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될 거라고 그렇게 계산한 게 예정 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원가 계산은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외부에 발표할 때는 외부에 얘기할 때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원가 계산대로 외부에 발표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예정 원가 계산은요. 원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이건 회사 내부적으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나중에 차이가 생기겠죠. 실제하고 예상은 다르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먼저 이 정상 원가 계산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죠. 먼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실제 원가 계산을 압니다. 그럼 당연히 이게 맞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략 원가 계산을 해봤더니 75,000원이 나왔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봤더니 이게 80,000원이다. 실제 원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생겼죠. 5,000원이. 그 5,000원 차이를 조정해주면 실제 원가 계산에 실제대로 하는 게 결론하고 맞게 되겠죠.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실제 원가 계산과 예정 원가 계산 옆에 써놨는데 이게 원가의 3요소잖아요. 직접 재료비, 직전비, 제조간접비.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은 요 앞에 글씨가 다 뭡니까? 예, 실제 값으로 다 계산합니다. 실제 값으로. 그런데 예정 원가 계산은요. 얘 실제로 하는데 얘만 예정 값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도 예정이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실제대로 합니다. 다만 제조간접비만, 그래서 항상 제조간접비가 문제라고 그러죠. 제조간접비만 예상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정 배부액을. 왜 그러냐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비는요. 실제 값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5월달 원가 계산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5월달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작업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원가의 3조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5월 달이 되면 5월 30일 날 일이 끝나잖아요. 그럼 5월 30일 날이 되면 직접 재료 얼마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값. 실제 값을 알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직접 노미도 5월 30일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는 처음부터 정해진 거니까 다 알죠. 설사 연장 근무했어도 시간급을 아니까 연장 수당들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값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뭐만요? 요 제조간접비가 요게 문제입니다. 제조간접비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전력비가 있죠. 전기요금이. 이 전기요금 같은 게 제조간접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5월달 전기요금은 내가 5월달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쓴 전기요금은 5월 30일이 되면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모르죠. 왜? 이거 언제 합니까? 6월달 돼야 되죠. 6월달 돼야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5월달의 전기요금은 6월달이나 돼야 실제 값을 알기 때문에 이게 실제 원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6월달이나 돼야 실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이 다 끝나서는 실제 원가 계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예정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원가 계산이라 할지라도 직접 재료비와 직동비는 실제 값을 이용합니다. 제조 간접비만 예정 값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원가 계산하고요. 정상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은 누구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얘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제조 간접비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잖아요. 실제니까.
얘가 값이 서로 틀리죠. 실제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실제로, 정상 원가 계산은 예정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간접비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예,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요, 예정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은 계산하려면 먼저 예정 배부를 계산해내야 됩니다. 예정 배부일이 뭐냐? 예정 제조 간접비를, 다른 말로 제조 간접비 예산을, 시험에선 이런 말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말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걸 예정 조업도 그거로 나눠줍니다. 그럼 예정 배부일이 나옵니다. 그 예정 배부를 구한 다음에 그 값에다 실제 기준을 곱하시면, 실제 조업도를 곱하시면 그게 예정 배부액이 됩니다. 이 예정 배부액을 구했죠? 그러다가 실제 원가 계산은요, 똑같은데 실제 배부율, 실제 제조간접비를 실제 조업도로 나누면 실제 배부율이 나옵니다. 이 실제 배부율에다 다시 실제 조업도를 곱하면 실제 배부액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럼 이 실제 배부액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분명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똑같다는 건 거의 로또 확률이고요. 다를 겁니다. 그럴 때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배부액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상값이 실제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과대배부, 원가에 더 많이 배부해줬기 때문에 예상으로, 그래서 과대배부라고 하는 거고요. 그 과대배부는 다른 말로 유리한 차이라고 합니다. 왜 유리한 차이냐면 원가를 내가 더 많이 잡았잖아요. 원가를 더 많이 잡았으면 줄여줘야 되죠. 사실대로 하면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줄여주면 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은 많아지죠. 그래서 유리한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엔 요 앞에 말로 나옵니다. 유리한 차이냐 불리한 차이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대배부냐 과소배부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 반대 상황이 되면 아래처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요, 또 시험에 갖고 말장난으로 낼 수 있는 건 먼저 이쪽 실제 배부율을 볼게요. 실제 배부율은 분자가 뭡니까? 실제 분모도 실제, 아래쪽 실제 배부액이 실제 배부액의 실제를 곱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글자만 나옵니까? 실제 글자만 나옵니다. 그런데 왼쪽을 쳐다보시면 예정 배부율은요, 예정 값을 분모 보세요. 예정 분자도 예정, 다 예정이죠. 근데 아래쪽 보세요.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에다, 여기가 예정 조업도가 아니죠. 예정 기준이 아니라 뭐요? 실제라는 거. 여기가 다르죠. 여기도 아마 요 부분도 글씨가 예정이었으면 뭔가 패턴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저희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도 어디를 물어보겠습니까? 얘를 물어보겠죠. 요 1번, 2번, 좌측, 우측, 1번, 2번 이렇게 4개 써 있는 것 중에 누굴 물어보냐? 얘를 물어볼 거라고요. 왜? 얘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고쳐놓겠습니까? 여기다 예정이란 글자를 껴놓겠죠. 그리고 맞냐 틀리냐 그런 거 물어보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예정 배부에다 예정이 아니라 실제 조업도를 곱해야 된다는 거, 예,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보시면 이제 아까 이게 배부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아까 뭐 예정 배부율법을 쓰면 실제 배부율법, 실제 원가 계산하고 차이가 생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차이가 생기면 배부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상한 게 85,000원인데 실제는 9만 원이 나왔다. 그럼 얼마가 차이가 생긴 겁니까? 5,000원의 차이가 생겼죠. 이걸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때 조정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뭐요? 무배부법, 그러니까 배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무자가. 그 다음에 비례배부법, 배부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배부를 해주는데 이거는 세 가지를 고려해서 배부해 줍니다. 누구?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때 무배부법의 방법들이 이 방법의 무배부법의 방법이 또 나눠지면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 이연법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비례배부법의 방법들은 총원가 기준법, 원가요소별 비례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건요, 얘가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하다고 그랬죠?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정확하면 단점은
제일 복잡합니다. 대신 제일 정확하지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뭐 이거를 뭐 자세히 물어보진 않고요. 기껏 시험에 내면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이 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런 거 물어볼 겁니다. 근데 아마 이 이연법은 거의 언급을 안 하고요. 뭐 요 네 가지 정도만 혹시 용어를 받으시고, 근데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랑 다른 방법이랑 하나 껴넣을 겁니다. 그리고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마 물어본다면. 근데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좀 보십시오. 여유 있으면 좀 외우시고, 너무 저기 하면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배부 차이 회계 처리 방법. 배부 차이 회계 처리 방법은요, 여기 만약에 과소 배부, 과소 배부가 뭡니까? 적게 배부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배부해 줘야 됩니다. 어디에? 여기에 배부 차이를 조정해 줍니다. 차변이 배부 차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 배부 차이 금액을 쓰는 건데, 여기는 사실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요? 여기에 매출 원가 조정법은 이 자리가 매출 원가가 된다는 거고요. 영업의 손익법은 여기 영업의 비용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거고, 개정 과목으로는. 아니면 아래 것처럼 쓰면요,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은 제조 간접비를 줄여주면서, 그게 불리한 차이 과소배부일 때 회계 처리입니다. 유리한 차이는 차대변 위치만 바뀌면 되는 거고. 이것도 가끔 회계 처리를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자주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요 부분은 너무 조금 지금 당장 힘들면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회계 1급에선 이 방법이 좀 공부하는 양이 부담스러우면 요 부분은 그냥 뭐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히 왼쪽 이거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요 왼쪽은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정 배부에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 부분은 계산 문제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하나가 요 아래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하십시오. 이건 계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꼭 하십시오. 시험 출제 아주 잘 됩니다. 개별 원가 계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종합 원가 계산을 배울 텐데, 둘의 비교 방법입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합니다. 소량 주문 생산입니다. 주문 생산 아시죠? 주문 받은 다음에 만들어내는 거. 그럴 때 쓰는 게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네, 제가 좀 잘못 써놔서 다시 고쳐놨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써놔서 이 아래쪽을. 네, 주문 생산이라고 그랬죠. 이런 업종들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업. 여러분, 건설업들은 의뢰받아서 그 건물을 짓죠. 미리 지어놓고 파는 게 아니라 건물 짓을 땐 그 업체에서 발주를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설업, 그 다음에 항공기, 제작업, 조선업, 이런 애들이 주문 생산 방식을 취합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업종이냐 생각하시냐면요,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 만드는데 금액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팔 수가 없는 겁니다. 만들어 놨다 안 팔리면 잘못하면 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하나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종들, 그 다음에 일반 업종들, 종합원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량 생산. 여러분, 대부분 업종들이 대량 생산이죠. 그래서 이쪽은 뭐 특별히 기억하시지 말고요. 요 왼쪽을 보시고 상대적으로 아닌 것들은 다 대량 생산, 종합원가 계산을 따릅니다. 요 개별 원가 계산이요, 사실 맞는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상대적으로 누구에 비해서요? 종합 원가 계산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확도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원가 계산할 때. 종합 원가 계산은요,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만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조간접비 배부가,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요, 요게 핵심입니다. 제조간접비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반대로 종합 원가 계산은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해내는 게 핵심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완성품 환산량, 특징적인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조간접비는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요 종합 원가 계산할 때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요, 개별 작업별로 원가 계산하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별, 공정이란 말이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원가표라는 서류입니다. 이거 서류 이름인데 작업 원가표라는 서류가 있고요. 종합 원가 계산에선 제조 원가 보고서라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양쪽을 뭐 할까요? 섞어냅니다. 그래서 맞냐 틀리냐 그런 거 물어봅니다.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됩니다. 당부드리지만 요 박스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요 상대적인 문제는 여기서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요 박스 안에서 객관식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종합 원가 계산 제조 간접비라고 글씨가 나왔죠. 여러분 제조 간접비는 누굽니까? 개별이죠. 완성품 환산량은요? 종합. 특징적인 말 기억하시라는 거.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 다음 조선업 개별이죠. 주문 생산 조선업 배 만드는 거죠. 배 만드는데 시간 엄청 소요됩니다. 그리고 배는 한 척당 뭐 여러분 작아도 몇 억이고요. 하면 몇 천억 막 그럽니다. 배 한 척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통조림 제조업 대량 생산 종합이 돼야 되죠. 거꾸로 쓰여 있죠. 그 다음 공정 작업별 맞죠. 종합이 공정 개별이 작업별.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누가 더 정확하다고요? 개별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개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개별 선박 비행기 제조에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맞죠? 선박이나 비행기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제지업이 뭐 만드는 겁니까? 종이 만드는 거. 제지업에 사용하긴 여러분 제지업 같은 건 뭐 하면 됩니까? 대량 생산 그러니까 종합 쓰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맞죠? 종합에 써야 되니까. 세 번째 작업별로 추적한다. 맞는 말이네요. 4번 작업 원가표. 맞죠? 제조 간접비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맞죠? 그럼 다 맞네요? 아니요. 3번이 틀렸습니다. 왜냐면 요 뒷말은 맞습니다. 작업별로 추적한다는 말인데 모든 제조 원가를 작업별로 직접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원가는 3요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직접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적이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제조 간접비가 추적이 안 돼요. 간접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든이란 말 때문에 틀린 겁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는 작업별로 추적하지만 제조 간접비는 작업별로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표현이고요. 3번 문제에 가장 옳지 않은 것 개별 작업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중시해서 원가를 구별한다. 그래서 세 개로 이렇게 구별한다고요. 구별해서 추적이 가능한 건 직접 추적하고 작업별로 제조 간접비 추적이 안 되는 건 간접비 배부한다. 두 번째 개별 원가에서는 제조 간접비 배부가 중요한 문제라고 그랬죠. 핵심이다. 세 번째요.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하고 경제적이다. 아니죠. 힘들죠. 3번이 잘못됐죠. 종합이 비교적 단순하고 경제적인 거죠. 종합이. 그래서 3번이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 다음 4번.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비행기, 선박, 그 다음 소프트웨어. 여러분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종합도 될 수 있어가지고 앞에 말이 붙어져. 주문용. 주문 생산. 개별이죠. 그래서 답은 4번. 휴대폰은 대량 생산. 종합 원가 계산. 5번. 적합한 업종이 아닌 것. 항공기, 배, 건설, 시간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비싸고. 그래서 1번 화학이 종합. 6번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것. 예,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요겁니다. 뭐 드물게 나오지만 요 배부 방법 여기 써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없는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누굽니까? 순, 실현, 가치법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7번도 저번 시간에 이거 물어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뭐가 핵심이다? 얘가 핵심일 거라고 그랬죠. 왜? 앞에 예정, 뒤에 예정, 이게 예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다. 그래서 아마 요거 가지고 낼 거다. 그래서 지금도요, 뭐라고요?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예정 배부 계산식은요, 뭐에다? 예정 배부율에다 뭐 곱한다? 실제.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죠. 예정이 아니 1번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 8번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걸 저번 시간에 했던 얘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얘를. 자, 여기에 껴 맞춰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껴 맞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료 가지고 자, 주어진 자료 보세요. 뭐라고요?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2,500만 원. 누가 2,500이란 소리입니까? 예.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2,500.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이런 말 나오죠. 과소 배부. 과소 배부. 그럼 둘이 차이가 생겼다는 소리죠. 과소. 그러면 얘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죠. 근데 얼마 과소 배부했대요? 150. 그럼 얘가 얼마란 소리입니까? 2350이죠. 150만큼 적게 과소 배부. 그래서 예정 배부액이 2350만 원입니다. 질문이 뭡니까? 예정 배부액 구했네요. 2350만 원.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9번 예정 배부율은 얼마냐? 실제 발생액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 2350. 예, 2350. 그 다음에 과대 배부 50. 둘의 차이가 생겼던데 과대래요. 그럼 이게 더 많은 거죠? 얼만큼? 50만큼. 얘가 더 많아요. 그럼 얼마? 50만큼 많으니까 2400. 그러면 얘도 얼마입니까? 2400이죠. 그 다음 제조간접비 세 번째 이건 하죠. 기계 작업 시간. 그게 뭡니까? 예, 조업도 기준이 되는 거죠. 실제 기계 몇 시간이랬다는 겁니까? 2000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율이 계산될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12,000원. 그래서 예정 배부율은 12,000원. 여러분 문제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오죠, 여러분? 기계 작업 시간당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이 기계 작업 시간당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계 작업 시간당 기준 조업도가 기계 작업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 그게 2000시간이 된 겁니다. 실제 기계 가동한 시간. 그 다음에 10번 다시 껴 맞춰서요. 10번 문제 보시면 예정 배부율은 10,000원이다. 알려줬죠? 예정 배부율 얘가 10,000원이래요. 얘도 10,000원인 거죠. 똑같은 거니까 껴넣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이 800시간. 여기서는 기준이 뭡니까? 작업 시간이 기준이다. 그래서 작업 시간 800시간. 그럼 얘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800만 원 나오겠죠? 예정 배부액이 800. 그럼 여기 예정 배부액 800. 그래서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무슨 배부 차이가 생겼대요? 두 번째 줄에 배부 차이 100. 둘이 100만 원 차이 난대요. 과대 과소. 과소. 그럼 과소라는 건 이게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100만 원만큼 많으니까 900. 그래서 답은 900만 원. 4번이 정답이네요. 그다음 11번 배부율은 90원이고 역시 요 배부율 90원. 그럼 얘도 90원. 직접 노동시간
직접 노동 시간 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직접 노동 시간이니까 이게 43,000원, 43,000시간, 43,000시간 곱하기 90원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387만 원. 예정 배부액은 387만 원. 배부 차이가 얼마요? 요 차이가 얼마다? 15만 원. 근데 무슨 배부? 과소 배부. 그러면 과소 배부니까 얘가 적은 거죠? 그럼 더해줘야겠네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402만 원. 그래서 실제 제조환자비는 402만 원.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마지막 12번 문제. 배부율은 200원, 얘 200원, 얘 200원. 그 다음에 제조제 기계 작업 시간, 기준이 기계 작업 시간이죠. 그럼 이게 6만 시간. 그럼 얼마 나옵니까? 이게 1200. 그럼 얘도 얼마요? 1200. 자, 그 다음 배부 차이. 과대배부 30만원. 과대배부란 건 이게 더 많은 거죠. 30만원만큼. 그럼 빼줘야겠네요. 얼마? 1170.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얘도 계산 문제로 여러분 출제 잘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 꼭 하기 위해서 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꼭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계산 문제 위해선 여기까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윤곽을 먼저 뭐부터 구한다? 예정 배부율을 먼저 구한다. 이렇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정 배부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래서 그 예정 배부를 구한 다음에 실제 기준을 곱한다. 기준은 문제 반드시 제시하니까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된다. 그 예정 배부액을 구한 다음에 실제 제조관체 발생액과 비교하는 거다. 그게 과대배부, 과소배부 차이가. 이 윤곽 머릿속에 꼭 못 박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계산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종합 원가 계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